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AI 기반 뇌파 분석해서 고객 감동을 주는 뇌 상담사 역할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분이 이제 경도인지 장애, 뭐 치매 5급 판정 받으신 분인데, 뉴라운에 훈련 한 4개월 정도 하고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내 나이 71살 때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너무 충격스러웠습니다. 이제 좀 내 시간을 가지면서 바라보리라 했더니 충격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이미 저는 갑상선 당뇨 무지혈증이라는 병명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던 중인데 자꾸 몸이 중심이 동작되고 닭살까지 뛰기처럼 이불속에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고 발바닥에 피가 나고 생활을 반복하는 계란에서 넘어져서 발목 골절이 되어 발 울림과 중심 걸어가는 아중에 치매라는 진단이고 알고 싶지 않고 일상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 한날 일주일에 방면에 사장님이 여기 뭔가 써버리기는 거의 뭐 하는 거예요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어떤 일 때문에 오시냐고 물어봐서 기억력이 없어지기 전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인생하려고 적어 왔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 분명 이해를 하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기는 훈련받으면서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해서 답답한 마음에 쳐주는 말이다 하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치매 경력을 살릴 수 있다고 하니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훈련을 열심히 제도를 받았는데 말과 행동이 분이심이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호흡이 편안해지고 목소리가 자라고 몸에 균형감이 생겨서 그럴 때 넘어지지 않고 우리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가격도 훈련받는데 갑상선 부담도 더 되겠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정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우리의 나라는 생각도 들고 수면제 없이 하루도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잠 잘 자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제 내 나이 75세 앞으로 열심히 하면 맑은 정신으로 꿋꿋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솟아납니다.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역할이 이제 이 역할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너무 전문적으로 이걸 공부하려고 하시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냥 쉽게 내가 했던 경험이나 남이 했던 경험을 그냥 전달해주고 이걸 좀 쓸 수 있게만 계속 정보를 주는 일이 저희 하는 일 같아요. 그 뇌파 분석을 하는 이유는 여기 써 있지만 건강 검진을 넘어서 다양한 뇌 기능 최적화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말이 어려운데 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전 국민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예방인데 초등학생부터 아니면 뭐 유치원부터 노년까지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게 요 뇌파입니다. 보시면은 요 왼쪽이 우울한 상태로 진단된 뇌파예요. 그러면은 그냥 우울증은 이 뇌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울하니까 우울증의 한 70%, 80%는 한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 한 25%가 자살하거든요. 오늘도 하루에 한 50명씩 자살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자살할지 안 할지는 얼굴 보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뇌파 검사가 필요한 거죠. 또 국가에서 검사를 안 해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초고령화 사회 치매 문제인데 저희가 현재는 치매를 MMS라고 해서 간이 설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은 며칠이냐, 뭐, 7 더하기 3은 뭐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했을 때 MMSE 정확도가 70에서 80%, 뉴로하모니 뇌파 진단이 몇 프로죠? 예, 97%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객관성은 그 MMSE가 주관적 문항의 응답을 의존하고 있는데 뉴로하모니는 실시간 뇌파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다. 그다음에 언어 영향, 그러니까 언어 문해력이 이미 떨어지신 분들은 이 말귀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엉뚱한 대답할 수가 있는데 뉴로하모니 뇌파 진단은 언어 영향이 필요 없죠. 그냥 눈 떴다 감았다 하시면 됩니다. 검사 시간은 MMSE가 뭐 10분, 15분 걸리고 뉴로하모니가 5분 정도 걸리고요. 의존성은 저희는 뭐 AI 이따가 제가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공부해서 여러분 이걸 남한테 잘 전달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2달, 3달 가고 6개월 가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 얘기하시고요. 고객한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AI를 사용하세요. AI. 노트북 있으시죠? 네. 네. 노트북에 그냥 쓰시면 돼요. 고객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질문한 걸 노트북에다 쓰세요. 그럼 실시간으로 답변해줘요. 그 고객이 여러분을 안 믿으실 거예요. 그 AI를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시면은 바로 두 분께서 그 챗봇을 가입시켜 주세요. 쓰지 못한다. 그럼 말하세요. 50세 남성분인데 7헤르츠야. 어떤 상태야? 그러면 쭉 읽어줘요. 근데 7헤르츠는 뭐 책을 찾아보고 내가 머릿속에 암기했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머릿속에 사라져. 그러니까 또 공부해야 한다.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냥 얘기를 하십시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면 박사님을 옆에다 두고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박사님이냐? 전 세계의 모든 자료가 들어간 박사님. 그래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 활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2015년도부터 프랑스가 해왔던 뇌파 공부만 시키다 끝났어요. 훈련은 안 해. 뇌파 공부만 해요. 그리고 남한테 얘기할 때 뇌파 공부하다가 내가 뇌파 지식이 부족하다 해서 이 사업은 어렵다. 근데 그거는 종말입니다, 이제. AI 쓰는 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챗봇에 다 가입시키십시오. 네. 챗봇에 가입 안 돼 있다. 그러시면은 이 사업 안 하시고 저기 공부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분으로 해서 저기 이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예, 한 500만 원씩 한 학기 등록금 내시고 그런 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뇌파 검사를 왜 하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다음 검사를 해야 또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또 줄 수 있거든요. 그쵸? 이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희망까지 줄 수가 있어요. 현재 저희가 치매 진단이 이제 97%예요. 인지 검사가 97%입니다. 제가 왜 이쪽이 제일 핵심이냐면 대한민국 치매 문제가 제일 가장 큰 문제고 치매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경계선 지능화. 경계선 지능화가 800만 명이에요. 우리 5천만 명에. 그 다음에 경도 인지 장애. 인지 장애가 또 400만 명이라서 1100만 명입니다. 그게 전부 인지 문제예요. 그러면 인지를 검사해야죠. 근데 인지 검사하는 것이 5분이면은 97%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학술지에 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투 채널로 뇌파 검사에서 AI 기반 치매 분리 모델 성분율을 검증했고 치매 조기 진단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침습,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고 저비용으로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신뢰성을 믿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보다 더 간단하고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죠? 인지 검사하십시오, 인지. 그리고 치매 쪽으로만 가십시오. 기억력 쪽으로. 인지하고 기억력. 제가 이제 뭐 교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가시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공부하면 일주일 만에 그 머릿속에 있어요? 월화수목금은 그냥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일요일만 가면 또 예수님 말씀 딱 듣고 좋은 사람 돼야지 하는데 인지 능력이 떨어져. 또 사라지고 또 보통 사람처럼 하고 인지를 잡아야 돼요. 저희 핵심은 기억력입니다. 아이들 인지 능력 올려서 머리 똑똑하게 해주고 어르신들 인지 능력 올려서 치매 안 걸리게 하는 거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울증 고친다고 하면 한의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의사들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기억력 올린다고 하면 대부분 인식이 의사도 약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력 올리는 걸로 한번 포기 삼아 보시죠. 인지검사 전 세계 학술 논문으로 검증받은 97%. 시간 5분. 타 검사보다 뇌파 검사가 좋은 점.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즉각적이다. 두 번째, 안전하다. 주사, 뭐 방사선 노출, 뭐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죠. 세 번째, 돈도 별로 안 들죠. MRI 돈 얼마 듭니까? 그쵸? 그다음 수면, 집중, 감정 등 뇌 상태 변화까지. 그러니까 MRI 측정하면 뭐 스트레스 안 나오죠. 네, 뭐 이상 없다고 나오고. 근데 뇌파에서는 이게 다 나옵니다. 기능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볍습니까? 제일 가벼울 겁니다. 뇌 진단장치, MRI. 예, 강력한 저장을 걸어서 자기장 밑에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이 비정상적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리 피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완전히 돌아버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몇 해 정해져 있고요. CT도 뇌에다가 X선을 쫙 쏘는 거죠. 그래서 세포 파괴 가능성이 있고 매일 찍으면 안 됩니다. 위험한 거죠. 펫도 방사능 물질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스펙도 방사능 물질을 넣는 거죠.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뇌파 측정 장치인데 이게 24개를 막 갖다 대요. 이거 꽂는 데만 또 10분, 20분 걸리고 또 시간 뭐 10분, 20분 걸리고 해서 40분, 50분 걸리죠. 근데 저희는 그냥 5분이에요. 5분 측정해서 진단 정확도가 인지가 97%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 대더연구단지에서 어떤 거랑 비교했냐면 미국에서 가장 뇌파 측정기를 처음 만든 회사가 이제 그라스라는 회사예요. 예, 1940년대, 50년대부터 만들었죠. 거기에서 만든 미국 의료기 4채널, 18채널 의료기하고 저희 걸 비교했을 때 90%. 네, 이게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했냐, 국가기관에서 검증했냐 안 했냐 이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서울대 한양대랑 같이 만들었고 가톨릭 관동의대하고 USCR 논문을 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훈련 기기가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의료기를 인증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기관에서 의료기를 인증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까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죠. 이런 여러분 이제 뇌파 측정하면 나는 안 그런데 뇌파가 이상하게 나오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믿으실 거예요? 국가기관 의료기 인증받은 이걸 믿으실 거예요? 우리 뇌파 누르막이 이상한가 보다. 사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나의 마음을 나의 상태를
왜 된지 누군가한테 얘기하기 싫고 왔다 갔다 막 실시간 변하거든요. 실시간 변화하는 사람의 감정을 믿을 거냐? 아니면은 그냥 측정한 걸 믿을 거냐? 100% 이걸 믿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맞추려고 싸우지 마세요. 너 우울증인데? 아닌데? 우울증인데? 아닌데? 아, 우울증이 나오는데? 아니, 무슨 싸우려고 하시는 거 하지 마요. 그냥 우울증이라도 얘기 안 하면 그냥, 아, 얘기하기 싫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분석가가 되지 말고 상담가가 돼야 돼요. 우리 뇌 상담사 자격증이지 뇌 분석사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쵸? 분석해서 맞냐 안 맞냐. 뇌 분석이 5%의 차이가 있다, 2%의 차이가 있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이에요, 상담. 네, 그래서 SCR의 논문 저희가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하고 서울대 의공학과 이 논문이 세 개가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게요. 네. 서울대가 세계 한 40등, 시카고대가 세계 10등. 이게 더 중요한. 네. 뇌파 분석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첫 번째가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네. 머릿속에 기초율동이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기초율동. 네. 심장 박동이랑 뇌 뛰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고 되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외우기 쉽죠. 일단 중학생 되면 무조건 정상 뇌파가 나와야 돼요. 9Hz 이상. 예. 그럼 여기 끝났죠. 그렇죠? 요즘 이제 초등학생도 이제 거의 9Hz가 나와요. 그래서 7살은 7. 암기하시면 돼요. 7살이니까 7. 중학생부터 9. 그럼 거의 끝난 거죠. 예. 5살 6. 10에서 8. 요거만 암기하시면 돼요. 예. 7살은 몇 Hz? 7Hz. 그럼 10살은 8Hz. 15살부터는 예. 7살도 9가 나와야죠. 8살도 9가 나와야. 암기됐죠? 예. 이거부터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7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치매 위험군으로 분류가 된다. 7.5가 되면 8만 돼도 치매 위험군 분류된다 얘기하십시오. 네. 이거 꼭 머릿속에 있어야 합니다. 일단 나이하고 기초율동. 두 번째, 이제 헤르츠. 사람들이 10헤르츠 나왔고 나는 9헤르츠 나왔고 나는 8헤르츠 나왔어. 그러면 생각 자체가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요. 그럼 1헤르츠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 그러나 10년 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헤르츠 주파수가 1헤르츠 차이 난다는 것은 뇌의 기본 생리적 리듬이 흐준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네.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고 정서 인지 상태에 불균형을 반영한다. 그래서 일반 성인의 정상적 알파파 기초율동이 9, 10 이렇게 나오죠. 그죠? 최고는 11. 근데 8로 떨어진다면 뇌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완 상태, 그러니까 멍한 상태가 과도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불균형 신호. 일일자에는 교감, 부교감 균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해서 느려질 경우. 근데 뇌가 느려지면 여러분 다 경험 있을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집중력이 저하된다. 너무 빨라지면 불안해지고 과민해지고 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할 게 없습니다.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애기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걸 막 공부하고 나는 말이 안 나온대. 하지 마세요. 예. 그냥 감만 잡으시면 돼. 예. 그다음 뇌 기능 영역별 불균형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연령 대비 뇌 기능 저하가 된다.
그럼 뇌 기능 정화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쫙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Hz 차이가 나면은 노화다. 점점 느려지고 노화되는 거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거 치지 않고 그냥 딱 말씀으로 드릴 얘기는 인지, 정서, 행동에 문제가 생긴다 얘기하시면 돼요. 딱 세 가지. 인지, 정서, 행동. 우리 BQ2에 나오잖아요. 그쵸? 기출동 밑에 뭐가 나옵니까? 인지 나오잖아요. 인지 밑에 뭐예요? 수면. 수면 밑에 뭐예요? 정서. 정서 밑에 뭐예요? 행동. 그냥 있는 대로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면 돼요. 네.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측정을 했는데 8Hz가 나왔어요. 7Hz가 나왔어. 그러면 이런 자료를 보여줘야 돼요. 네. 아까 7.5면 치매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그죠? 그리고 이 치매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정도인지 장애가 현재 65세 이상 성인 중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4명이다. 그래서 10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지금 경도인지 장애다. 뇌파가 8, 7 나오는 게 어쩌면 2명 중에 1명은 8, 7이에요. 그쵸? 한 분은 치매이기 때문에 여기 못 와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중에 105만 명은 치매라. 뭐 우리 만날 기회는 별로 없고, 그다음에 900만 명 중에 400만 명이 경도인지 장애예요. 근데 경도인지 장애 헤르츠가 몇 헤르츠요? 8이나 7. 그러니까 뇌파를 측정했는데 8이나 7 나올 확률이 50%라는 거죠. 그쵸? 그럼 그분들이 인지 장애예요. 그 인지 장애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A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인지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에 일단 들어오는 게 없어요. 주의력이 떨어져. 들어오지 않아요. 뭐 했나 몰라. 그리고 이게 유지가 안 돼. 머리가 맑아 있는 게. 들어와도 분류가 안 돼.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 치매 걸리신 분들한테 저기 식사해요 하면 그냥 있잖아요. 이게 인지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기억이 돼야 안 돼요.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안 돼요. 작업 기억이 안 된다는 거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4명이 경도인지 장애. 10명 중에 1명은 치매. 근데 경도인지 장애가 3년 이내로 어디로 갈 확률이 높다? 치매로 갈 확률이 높다. 심각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전혀 관심이 없죠. 그쵸? 2명 중에 1명은 인지장, 65세 이상, 인지장애이기 때문에, 어쩌면 뇌파를 상담하는데, 나는 그거 아니야. 나는 건강해. 그 말을 믿으실 건지, 아니면은 학술지 97% 그걸 믿으실 건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선을 그십시오. 됐죠? 이분들 살려내야 돼, 이분들. 우리의 목표는 뇌 상담사의 역할은 아까 그 동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경둔 이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기출동 저하자 대상 상담 전략입니다. 8회째, 7회째 나온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할 거냐. 네. 이거 암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AI한테 물어보실 거예요? AI한테 물어봐. AI한테 물어보면 이게 나와요. 이것도 뭐 자료 달라고 하시고 자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네. 제가 2016년부터 자료를 다 줬어요. 근데 그 자료도 어디다 쓰시는지 몰라. 몇 써먹었어요. 오늘 60대 이상 분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오시는 분의 기본 정보를 좀 들으세요. 결국 2분의 1은 인지장애야. 대한민국이. 그러면
기억력으로 한번 가보자. 기출율동 저하 8Hz, 7Hz. 그러면 인지기능, 요즘 기억력이나 집중력, 멍한 느낌 있으신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요, 나 머리가 깨끗합니다. 하면 싸우지 마시고 인지장애다. 이분 인지장애다. 하시면 돼요. 수면, 잠을 잘 주무세요? 자도 개운하지 않다거나 깨는 경우가 없으셨나요? 감정, 요즘 감정이 심해지거나 무기력 느끼시나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고 있다 없다 해서 그분 대화를 많이 하면 그분이 신나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두 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만 계속 얘기를 해. 듣는 사람은 뇌가 더 활성화될까요? 아니면은 나 말도 못하고 지루할 거.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뇌파 측정 오신 분에게 계속 얘기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오늘 55세 남성분인데 뭐 직장인이고 뭐 이런 정보가 왔어요. 약간 뭐 손떨림이 있대. 그러면 AI한테 쓰세요. 55세 남성 직장인 약간 손떨림이 있어. 어떤 뇌파를 갖고 어떤 상담을 좋겠어 하면 질문이 쫙 나와요. 그러면 질문들을 딱딱 하고 듣고 근데 맞췄냐 안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에게 뉴로하모니를 권하는 전략.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 그러면 안 샀어. 그럼 땡이에요? 음. 아니 껌이면 사겠죠. 500원짜리 1,000원이면.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안마 의자도 보자마자 그냥 좋다. 딱 사요? 네. 앉아도 보고 딴 데도 한번 가보고 이쁘고 해서 3주에서 보통 8주 걸려요. 100만 원 정도 돈 쓰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3주부터 8주까지 계속 정보를 전해줘야 안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쓰죠. 그래서 자신의 상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3일에서 5일까지는 논문 자료나 이런 적용 사례 보여주고 6일, 10일은 할 수 있도록 와서 훈련시키고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저희 사업은. 그냥 기가 막힌 게 있다. 사. 해보세요. 누가 사나. 아무리 자료 주고 뭐 해도 안 사요. 기간이 필요해요. 최소 3주. 느리게는 8주. 기간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는 A한테 물어보면 권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걸 갖고 나하고 대비해서 그 사람과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내가 차를 한번 짜야겠다.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면 눈에서 사라지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네. 4단계 실천 동기 자극, 5단계 구매 및 체험 유도. 하여튼 2주까지 자료주고 자료주고 해서 2주부터는 와서 한번 무료 체험 해봐라. 거기까지. 근데 이분이 뇌파 측정하고 바로 체험하겠다면 대성공인 거예요. 예. 하여튼 인내심을 갖고 사람 살린다는 생각으로 이게 운명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한 명 한 명에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 사람한테 다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왜 누르하모니 무리 체험이 중요한가? 직접 경영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뭐 뇌파 이제 기초율동하고 이제 기초율동을 알았어요. 그러면 자 이분의 기초율동이 어디예요? 몇 회째입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면 기초율동 해가지고 여기 뭐 10, 1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0, 11 나오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원래 비정상이야? 왜요? 정상.
그러니까 2D 스펙트럼과 기출동 무엇부터 볼 것인가 할 때 2D 스펙트럼부터 볼 거냐 아니면은 기출율동부터 볼 거냐. 자, 1번은 A는 2D 스펙트럼, B는 기출율동. 어떤 것부터 볼 거예요? 2D 스펙트럼? 2D 스펙트럼부터 봐야 돼요. 2D 스펙트럼부터. 여기 2D 스펙트럼 보시면 일단 빨강색과 파랑색 좌우에 운하가 있는데 좌우의 균형 안 맞죠? 그러면 건강해요, 안 해요? 건강 안 한 거죠. 두 번째, 80, 12 구간. 예. 이 구간이 높아요. 0에서 한 6 구간이 높아요. 델타 세타파가 높아요. 알파파가 높아요. 델타 세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죠. 거. 그러니까 요 기출동 숫자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D 스펙트럼부터 보셔야 돼요. 예, 뇌파 분석 시 정확한 해석 순서. 나이를 확인한 후에 2D 스펙트럼을 먼저 해석합니다. 뉴런원에서 뇌파를 2차원 스펙트럼 형태로 먼저 시각화해서 각 델타, 세타, 알파, SM 알파, 베타, 절대세기, 쌍대세기, 좌우의 비대칭, 이게 높냐 안 높냐하고 좌우뇌가 잘 맞냐,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기초율동이 2D 스펙트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2D 스펙트럼을 봐야 하냐? 예. 세타파하고 알파파. 세타파가 구간 아시죠? 4에서 7. 알파파는 8에서 12. 어떤 게 높아야 돼요? 눈을 알파. 감으니 알파파가 높아야 돼요. 측정 1번 볼게요. 측정 조건. 폐한 상태는 안정 상태일 뿐 수면 상태가 아닙니다. BQ 뇌파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은 상태로 측정합니다. 이때 정상적인 각성 수준을 유지하면서 눈을 감았을 때 활성화되는 알파파가 올라가야 돼요. 반대로 세타파는 졸림, 몽상, 비정상적 주의력 저하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와야죠. 정상적 성인의 경우 알파파가 세타파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근데 세타파가 높다. 세타파가 알파파보다 높다면 주의력과 인지에 문제가 있다. 주의력 결핍, 졸림, 각성, 정신적 이탈, 멍한 상태, 우울, 무기력, 초기 인지장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2D 스펙트럼 보시면 4에서 8, 이쪽이 높아요, 이쪽이 높아요. 세타파가 높아요, 알파파가 높아요. 세타파가 높죠? 네. 그러면은 주의력과 인지에 문제가 있다. 아시죠? 알파보다 세타파가 더 낮은 거거든. 좋은 거죠. 예, 눈을 감으면 안정이 되니까 알파파만 올라가야죠. 저기 높은데 세타파가 세타파가 높죠, 여기. 더 낮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네. 그래서 2D 스펙트럼 중요성 항목 볼게요. 기초 율동만 보면 표면적으로 알파 중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숫자만 보면 알파파 중심으로 잡아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11, 10 기초 율동 보면 11, 10 있죠. 어우, 뇌가 정상입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사기치는 네. 거죠. 실제 뇌파 구조는 델타, 세타가 과도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꼭 2D 스펙트럼부터. 자, 이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안 좋아요. 세타파가 더 높죠? 예. 11Hz지만 세타파가 높기 때문에 주의력과 인증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여기가 높아요, 여기 높아요. 세타가 높아요, 알파가 높아요? 알파가 높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초율동은 18Hz. 맞다. 건강하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제일 위에 거. 이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막 뚫고 넘어가잖아요. 델타파가. 그렇죠?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밑에 있는 페안 스펙트럼. 기초 율동만 보시면 10Hz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Hz 너무 좋네요 할 수가 있어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근데 뇌파를 보면 여기 7Hz, 10Hz 여기 뛰고 여기도 막 뛰잖아요. 아주 비정상적인 뇌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율동 숫자만 보지 마라. 꼭 2D 스펙트럼 먼저 보고 2D 스펙트럼 어디? 세타파와 알파파 구간. 여기 보시면은 전부 알파파만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이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분은 8Hz예요. 근데 세타파보다 알파파가 높아. 그럼 8Hz는 일반 성인의 경우 나이가 50, 60이다 하면은 경도 인지장애로 가고 있다. 주의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 치매 위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같은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분은 기초율도이 9Hz고 밑에 있는 분은 8Hz예요. 이분은 경도인 장애를 가고 있다. 뇌파 종류, 어, 델타, 세타파. 이제 델타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정상인에게 발생할 경우 심각한 뇌손상, 혼상태 식물인간, 뇌출혈, 뇌병변, 외상성 뇌손상, 치매, 파킨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 보통 여기 쐐기 있죠, 쐐기. 예, 쐐기. 세로로 돼 있습니다. 0, 4, 8, 12, 16, 20. 이 뇌파 그래프 보면 뚫고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정상인에 발생할 경우 보시면 안구, 근육, 시력 문제, 경직성, 목덜미 굳음, 어깨 굳음, 비염, 경동맥 산소 불충분한 공급으로 인한 근육 탄성 없어지고 뇌혈액 문제가 생기고 뇌가 피곤해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편두통 가능성이 있다. 여기도 또 이명이 들어가는데 이쪽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8에서 16 사이에요. 네. 8에서 16 사이. 16을 뛰어넘어서 20으로 넘어갔다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조건은 몸을 안 움직였을 때. 예. 이게 눈 깜빡임이나 몸 흔들림으로 이렇게 그냥 원래 흔드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만히 있는 분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발을 막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델타파가 높게 나와요. 예, 델타파가. 그랬을 경우에 정상인데 뭐 혼수 상태다. 이 사람 식물인간이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다음 세타파. 네. 세타파는 4에서 7인데 제 밑에만 볼게요. 주의산만 과잉행동. 네.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 중독성. 이게 어르신들은 이제 노화, 기억력 감퇴로 가게 됩니다. 세타파가 높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알파파. 알파파는 10에서 11Hz가 뉴로피드백 최적의 성능 훈련 목표가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이 네 번째 보시면 알파 차단. 말이 어려운 건데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율동 2D 스펙트럼 보실 때 알파 차단을 보는 거예요. 눈을 뜨면 알파파가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지고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강해진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파가 나오지 않으면 수면장애, 졸림, 수면 부족, 기면증이 있다. 그 다음 또 알파파에서 할 게
좌측 알파파가 강하냐, 우측 알파파가 강하냐,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 알파파가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알파파가 세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에다 물어보면 돼요? 중에 알려주세요. 첫 번째. 스텝본 이따 소개할 테니까, 거기다 물어보세요. 그거 안 배웠다고, 배운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파파가 약하다는 것은 안정이 안 된다는 거고, 알파가 강하면 안정이 너무 멍해지는 거죠. SM알파는 주의력, 예, 각성할 때 나오는 뇌파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또 깊은 내용들은 2급 강의에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꼭 알아야 할 것만 넘어가겠습니다. 베타파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네 번째 보시면 좌측 저 베타파냐, 우측 저 베타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베타파, 자네가 강하면, 우네가 강하면 해서 카트를 올리세요. 올리십시오. 이것도 안 하시면 단일 나시는 게 낫습니다. 자네가 강하면, 우네가 강하면. 카트 올리십시오. 안 배웠다 하지 마시고, 나의 뇌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나를 움직이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행동하게 하는 뇌가, 베타파가 좌측이 강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까? 알고 싶지 않았나요? 그렇죠?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스트레스, 주의, 뇌균형, 좌우연 나옵니다. 예. 이 인지를 어떤 유형의, 어떤 종류의 뇌파를 갖고 설명하는지는 좀 아셔야 돼요. 인지는 저베타, SMR, 고베타, 세타파. 인지가 제일 어려워요. 수면은 어떤 뇌파를 갖고 얘기해요? 알파파. 정서는 알파파. 행동은 저베타. 스트레스는 델타파, 고베타파. 델타파가 육체 스트레스, 고베타가 정신적 스트레스. 샌드위치 먹을 걸 그냥 그랬나 봐. 여기 샌드위치 저기가 하는 분들 꺼주십시오. 목소리가 막 들립니다. 줌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스피커 켜놓으시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마이크 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위에서 이제 산만 움직임 과잉행동, 산만 움직임 과잉행동 나오죠. 네, 이것이 어떤 뇌파 연관되어 있냐? 네, 결국 뇌파 5개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파, 저베타, 델타. 요거만 좀 머릿속에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머릿속에 없으셔도 그냥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뇌파를 갖고 우리가 이런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스트레스를 뇌파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전문가다운 좀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갖고 있어야 할 자료. 이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예. AI 뇌기능 분석 결과 자료. 이 자료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달라고 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이런 정보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주파수, 뇌파 세기, 일관성에서 주파수가 뭘 의미하고 주파수가 낮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뇌파 세기의 정상 3에서 8 사이라는 게 나오고, 이게 안 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일관성도 기준값이 정해져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지, 수면, 정서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그러니까 요 자료는 좀 공부하셔야 돼요. 왜 공부해야 하냐면, AI가 약간 틀린 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내용들은 좀 알고 AI를 활용하셔야, 이거 약간 오류가 있네? 이거 틀렸네? 예, 그렇게 파악하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터디 운영 계획하고 매주 1회 영역별로 어떻게 할 건지, 줌으로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이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뇌파분석 스터디. 첫 번째, 전문적이어야 돼요. 1번. 장비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신뢰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파 변화는 단순한 상담이 아닌 정확한 뇌파 분석과 맞춤형 뉴로피드 훈련에서 시작하고 고객은 과학 기반의 상담을 원합니다. 뭐 1번, 2번은 다 아는 얘기지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할 자세 같아요. 모른다, 어렵다, 두렵다가 아니라 배우면 된다는 자세, 하면 된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BQ는 규칙적입니다. 우울증은 그냥 우울증 뇌파 하나밖에 없고, 인지는 아까 87이면 인지 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수면은 측정해서 왼쪽에 있으면 잠을 못 자고 내가 피곤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안에서만 돌아요. 그래서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 발표해보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꺼내보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말로 할 수 있어야 이게 상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뇌파 전문가 커뮤니티를 운영하십시오. 스터디를 짜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4 이렇게 써 있는데 1번, 2번은 3번, 4번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뇌파 분석 스터디 방법, 스터디 기본 구조 설계, 목표 설정, BQ 결과지를 해석할 수 있다. 훈련 모델을 정확히 추천할 수 있다. 상담 시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설명이 가능하다. 운영, 대면을 해도 되고 줌을 해도 됩니다. 대면은 시간 정해서 미팅하시면 되고요. 줌은 줌 들어와서 다 같이 모여서 오늘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주제는 2D 스펙트럼과 기초 율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뇌파 특정하신 분의 2D 스펙트럼과 기초 율동을 올려놓고 내가 아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빠진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하나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고 다음 분 하시고 다음 분 하시고 다음 분 해서 전체가 전부 기초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인지하고 수면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보고 내가 하는 것도 해야 이제 자신감이 늘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겠죠? 에?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만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려다보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이거 안 하잖아요? 연습도 안 했는데 가서 뭔 얘기를 해요? 예, 스터디는 같이 한 팀이 돼서 저희끼리 예, 연습해보고 자신감 생기면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아니면 둘이 같이 셋이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이거 짜셔야 합니다. 2번에 두 번째 개인별 미니 과제. 너무 기초활동만 하면 안 된다. 오늘 누구는 기초활동, 누구는 인지, 누구는 정서에서 휙 한번 두르세요. 항목당 하나씩만. 4주 과정, 8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뇌파 분석 스터디 4주 단기 집중 과정에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돼 있는데
짜십시오. 네. 1주, 여기 보면 주제, 뇌파 분석의 기초 구조, 뭐, 뇌파 이론에서 결과지 구조, 개한, 폐한, 항목 차이, 뇌파 종류별, 뇌파 뭐 공부해보자. 두 번째 주, 2D 스펙트럼, 뭐 절대세기, 기출율동, 세 번째 주, 다른 뭐 항목들, 네 번째 주, 예, 훈련 모드 설정하는 것까지 상담해보자. 이걸 한번 짜십시오, 여러분. 짜서 올리십시오. 올리셔야 돼요. 네. 현재 상태. 고객에게 잘 전달하는 연습이 부족하다. 그죠? 지금 상태. 두렵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고객과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분석해서 맞냐 틀리냐로 가지 말고 얘기 들어서 공감하고 대화하고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커피 마실 때 자꾸 막, 야, 너희 생활은 뭐 어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요즘 어떤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분들도 비전문가라, 야, 수치가 24 이상이면 정상이고 20에서 24, 그 얘기 들어왔나? 그쵸? 수치 얘기하지 마세요. 관심 없습니다. 기억도 안 나요. 2분의 1이 인지장애. 대한민국 65세 이상. 설명보다 체험. 5분 뉴로피드 훈련을 시키십시오. 이 뭐냐? 뇌파 측정하잖아요? 측정하자마자 막 이렇다 하지 마시고 훈련을 시키세요. 기억력 훈련. 됐죠? 체험을 시켜야죠. 뇌파 훈련이 목적 아니에요? 그분? 상담비를 받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뇌파 훈련시켜서 그 사람의 원하는 목표를 바꾸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뉴로페 훈련을 시키시고 스토리로 말하십시오.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수치를 설명하는 것보다 고객의 삶과 연결되는 이야기 구조를 상담 훈련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얼마나 쉬운지 이따 보여드릴게요. 2D, 우리 뇌파 분석지를 우리 챗봇에 집어넣고 쓰십시오. 이 뇌파와 관련된 스토리 구조 상담을 짜줘 하면 실시간으로 쫙 나와요. 질문 순서 10개 정해줘. 이분이 마음 상처가 안 가도록 하면 쫙 나와요. 그러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략을 공감하고 대화하시라고. 두 번째, 설명 짧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하면 그분이 뭔가 피드백이 와요. 나 정말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다. 나 이걸 해야겠다. 이것만 나오면 대박이에요.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 그러니까 수치. 야, 알파파라는 게 있는데 8에서 12Hz야. 근데 알파 블로킹이 있거든? 알파 블로킹이라는 것은 폐한 때 알파파가 더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서 3에서 8이야. 하면 그새 뭔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도 공감도 안 되고, 너 요즘 뭐, 그쵸? 잠 잘 자냐, 요즘?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알파파라, 그 지식 자랑하듯이. 근데 그것도 막 틀려. 기억이 안 나. 해서 공부하러 가시고.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좀. 그래서 훈련시킨 다음에 훈련 사례가 있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5단계. 스터디할 때 팀원들끼리 했던 얘기들을 잘했다, 칭찬해주고, 너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 문제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AI 활용법, 예, 분석법입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냥 챗 GPT에 들어가서 저희 걸 넣어요. 아니에요. 챗 GPT에 파나토스 챗봇이 있어요. 여기 가입하셔야 돼요. 챗 GPT 파나토스 자료 우리 그냥 조금 나오죠. 네. 하지만 챗봇이 더 전문적이죠.
저희 걸 따로 만들었죠. 이거 어떻게 그래서 가입을 해요? 200편, 300편의 논문 다 집어넣고 제가 계속 교육시키고 있어요. 95% 정확률 돼요. 근데 이제 파나톡스에서 이제 인공지능 담당하신 분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하면 또 많이 바뀔 거예요. 그 전까지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절대적인 믿음은 버리시고 도움 보조자로 쓰세요. 가입은 이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주소창에 넣으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지메일에 쓰시면 됩니다. 요 챗봇 하는 방법은 제가 한 10분 정도로 유튜브에다가 해놨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는 어떤 말이 없냐면 제가 파트 챗봇을 얘기 안 하고 그냥 해버리니까 그냥 챗 GPT인지 알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파나톡스 챗봇 요 주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이따 카톡으로 제가 드릴게요. 예, 카톡으로 드릴 테니까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BQ 있잖아요. BQ에 2D 스펙트럼 먼저 넣어요. 그러면 분석이 쫙 나와요. 그다음에 기출동에서 주의까지 넣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부터 뇌기능까지 다 집어넣고 분석해줘 하면 분석이 딱 돼요. 어떤 상담을 해야 할지 시작, 중간, 끝맺음, 상담 방향과 질문 좀 만들어줘 하면 쫙 나오고 심지어 난 이분을 고객을 감동시켜야겠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상담 스토리 짜줘. 해주면 돼요. 그때 이분한테는 뇌파 훈련을 10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뇌파 측정 후에 고객 상담 들어가지 마세요. BQ 측정 직후 곧바로 뇌파 해석에 들어가지 않고 고객에게 5분이나 10분간 뇌파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야 이 사람도 감을 잡지. 그 10분 동안, 5분 동안 스토리 짜는 거예요. 어떻게 상담할까? 됐죠? 공부를 하지 마시고 AI 챗봇을 활용해서 이분과 어떤 상담 스토리를 짤 것인가가 5분, 10분 동안 짜는 겁니다. 상담사에게 중요한 5분, 10분이에요. BQ 전체의 흐름.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아, 이런 분이구나. 이런 내파 좀 문제가 있구나는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뭐 기억력 훈련이나 내공과 2단계 이런 거 할 때 AI를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 스토리 구성, AI 활용. 그 다음에 훈련 방향, 제한 흐름 설계가 2번, 3번은 AI로 다 나와요. 그래서 10분 동안 이 사람과 어떤 상담을 할 것인가를 짜시면 돼요. 뇌 상담 스토리 짜기. 그러니까 뇌파 분석이 숫자 나열. 아까 숫자 나열. 뇌파 분석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인지는 23점이니까 괜찮고요. 수면은 이쪽이니까 뭐 부족하고요. 정서는 왼쪽이 강하네 우울이고요. 좌측이 좀 강하니까 좀 적극적이시고요. 스트레스 있네요. 이게 수치 나열이에요. 숫자 나열. 그건 분석사가 아니에요. 분석사. 근데 우리는 뭐다? 상담사. 상담사는 뭐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짜가지고 훈련시키게 하는 거예요. 기초활동이 이제 제일 먼저 잡아야 돼요. 기초활동, 뇌파 분석의 심장 박동이다. 반드시 기초활동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각 항목의 수치를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진짜 뇌 분석가입니다. 수치 해석만 하면 뇌 분석가죠. 근데 부분만 하나씩 하나씩 하면 고객은 설득이 안 돼요. 그런 거 보다가 끝나요. 그래서 집중력이 낮습니다. 라는 설명보다 요즘 머리가 자주 멍하고 일에 집중해도 오래돼 가지 않죠. 그 지금 뇌가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뇌 상태 기반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수치로 분석해서
23점은 좋은 겁니다. 휴식 11점이라 피곤한 겁니다. 이거 하지 마시고 요즘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생활 대화하듯이 얘기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분도 이해가 되지 전혀 숫자로 누르면은 얘기가 안 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담사 5 원칙이에요. 이거는 뇌파 분석을 할 것이냐, 뇌파 상담을 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한 수치 해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감정, 그리고 가능성까지 비춰주는 거울처럼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뇌파 분석은 뇌파 수치를 해석하고 상태를 파악하는 게 분석이에요. 근데 뇌파 상담은 수치 해석 상태를 갖고 이거를 당신 삶에 의미 있게 연결시켜 주는 게 뇌 상담사예요. 기술 중심, 그래프, 수치, 파형, 지표 중심이 분석이고 뇌파 상담은 공감, 스토리, 메시지예요. 내용은 여기 다 데이터 기반이고 사실 얘기한다면 뇌파 상담은 이해하고 바뀔 것이다. 너는 행복하게 할 것이다. 넌 이 훈련을 통해서 너의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뇌 상담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나 뇌파 분석 받았어. 이게 아니라 난 날 이해하게 됐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객들 만나면 내가 뇌파 분석가냐, 뇌 상담가냐 확실히 인지하고 대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또 이 뇌파를 딱 보고 어떻게 뇌 상담 질문을 할 것이냐 하면 AI에다 쓰시면 돼요. 뇌파 분석이 아닌 뇌 상담사로서의 이분과 얘기 나눌 질문 10가지만 딱 올려줘 하면 질문이 쫙 나옵니다. 모르시게 안 나오잖아요. 저기 봤어. 활용을 하시라, 활용. AI 시대 활용이에요. 제가 해봤습니다. 1번. 대화 먼저 하라는 거죠. 1번. 데이터가 아닌 사람을 본다. 고객은 그래프를 보기에 오는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요즘에 깜빡깜빡하고 잠을 잘 못 자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한테 중요한 거지. 그 그래프는 20, 30%? 근데 내가 요즘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치매가 늘어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삶에 대해서 내 뇌 상태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상담사는 수치 해석보다 잘 모르시면은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분이 막 얘기하게 다 꺼내놓게. 요즘 어떤 감정이 자주 드십니까? 요즘 잠은 어떠세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이거 질문 먼저 하시는 거지. 또 말씀드린 대로 수면 마이너스 5, 좌측 마이너스 5, 뭐 우측 마이너스 20. 잘 못 주무십니다. 그냥 확정 딱 지켜버려요. 그걸 할 말이 없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분석 받았다. 얘기하시라고요. 얘기. 아셨죠? 자꾸 그래프 보고 말하지 마시고 자꾸 고객 삶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십시오. 그분이 알아들을 용어로. 이겁니다. 제일 마지막.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맞죠? 분석과 상담사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십시오. 네. 뇌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집중력 담당하는 뇌가 요즘 힘들고 중요한 일에도 금방 산만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SMI는 저 베타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집중력과 기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지 예를 보면은 이 얘기를 언제 이걸 꺼낼 거냐. 뇌파 측정하고 10분 훈련시킬 때 이분이 인지능이 떨어져 있어. 보니까 인지 점수가 20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이 인지 점수 20점인데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 치세요. 그럼 딱 실시간 나와요. 그러면 뭐 오류가 있겠고 이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겠고 이걸 안 하면 좋겠다 해서 선택해서 쫙 10분 동안 짜놓고 오시면 훈련하는 거 어땠어?
하고 요즘 인지 점수가 이렇게 같아 해서 여유가 좀 생겨요. 여유가. 근데 바로 그냥 비큐 딱 나오자마자 우리는 실시간이야. 딱 켜놓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숫자 읽으면 돼야 돼. 아, 그거 분석사가 하는 일이에요. 측정하고 5분이든 10분이든 꼭 훈련을 시키고 5분, 10분 동안 이런 자료, 상담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좀 잡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집에 갈 때, 아, 나 정말 날 이해하게 됐고, 뉴르페, 네파도 이해하게 됐다. 이게 되지. 지금 하시는 상담들이 전부 7, 80%가 그냥 분석이에요. 그걸 맞냐, 안 맞냐. 네.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3분의 1이 불면증이고, 2분의 60세 이상 2분의 1이 인지장애인데 그 맞냐 안 맞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네. 분석보다 뭐예요? 분석보다 희망. 뇌파 분석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가능성이 있다. 바뀔 수 있다. 희망을 제시하는 겁니다. 정서 지표가 낮습니다. 라는 말보다 이 정서 지표가 낮다는 말이 그분이 뭔지 몰라요. 그쵸? 여러분 이거 뇌파 공부 안 하실 때 정서 좌측이 낮은데 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래서 뭐 어떤데? 보다 지금 좀 지쳐 있지만 내는 회복력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지쳐 있지만 이렇게 하십니다. 편합니다. 예. 회복력이 좋다. 문제보다 희망을 먼저 말하시고 고칠 수 있다. 예, 이런 말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뇌파 분석 30분 하시고 그냥 집에 가시고 그쵸? 뇌파 측정하고 상담 40분, 50분 하고 그냥 집에 가고 하지 마시고 체험 무조건 10분 시키십시오. 체험. 특히 행성 기억력. 호흡 내입만 하지 마세요. 이게 훈련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기억력. 하고 명상 관심 있는 분들은 내공학 2단계. 좀 고객에 맞게 좀 액티브한 거를 5분, 10분 시켜야지 멍 때려. 이게 뭐 훈련 되는 거냐? 뭐 땡소리는 왜 나냐? 화면이 왜 이러냐? 막. 네, 하지 마세요. 분석 전에 꼭 5분, 10분 유로피아 훈련을 분석하기 전에 측정하고 시키시고 말보다 뇌가 먼저 설득이 됩니다. 계속 듣는 거하고 내가 진짜 이 훈련 해보니까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 중에 고객이 편안하다, 뭔가 안정된 느낌을 말할 때, 전부 다 기억력 나 떨어졌다? 그 말 한마디 듣는 게 훨씬 나아요. 그다음 결과보다는 방향.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네 이렇습니다. 분석사가 할 말이고 상담사는 앞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고객이 자신을 맡깁니다. 주의력 훈련 3번만 하셔도 뇌의 집중 포인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결론. 감동은 수치가 아니라 공감과 희망에서 나오고 분석가는 뇌를 해석하지만 상담사는 사람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감동하는 뇌파 분석은 뇌가 아닌 가능성, 바라볼 시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뇌파 분석을 어떠한 스토리로 진행하면 고객이 감동할까? 그래서 BQ, 뇌파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담 시 사용할 수 있는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십시오. 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AI에다 쓰시면 됩니다. BQ2를 완전히 캡처해가지고 집어넣고 질문, AI한테 하는 질문,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BQ 상담 스토리텔링 만들어 주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질문을 해.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결론을 하면 좋겠어 해서
딱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AI 활용해서 기저귀 5분, 10분 이게 뭐냐? 측정을 하고 측정한 이제 분석이 돼서 나올 거야 하고 이제 훈련하러 가자. 바로 이렇게 모셔서 훈련시키시고 그 5분, 10분 동안 여러분들은 요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구상하시는 거예요. 3번, 고객이 자신의 내 상태를 이해하고 훈련에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유도하는 상담 대본 스타일의 흐름. 네 번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 노력이 스터디예요. 그리고 지금 2번, 3번 이렇게 하시면은 챗 GPT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PDF로 만들어줄까? 한글 파일로 만들어줄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출력하세요. 출력해서 펴놓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를 스터디에서 하십시오. 스터디에서 AI를 갖고, 여러분 다 노트북 있죠? 핸드폰 있죠? 네. 핸드폰 있으면 돼요. 넣고 써요,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죠. 카톡 보내듯이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상담 전개 질문과 마무리 멘트 써줘 하면 쫙 써줘요. 오직 파나톡스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챗봇을. 과제. 네. 과제입니다. 개인별 과제.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자네가 강하면, 운영가 강하면 챗봇 가입해서 한번 쓰십시오. 그래서 오늘 밤에 올리세요. 이것도 안 하시면 공부도 안 하실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거 찾으시려고 도서관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학교 다니시고 하지 마시고 핸드폰, 챗봇 주소 알려드렸고 회원 가입하는 거 좀 하신 분들 알려드리면은 여기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무료예요. 아, 무료는 아니구나.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돼요. 챗 GPT 3만 원입니다. 네. 팀별 과제. 네, 일정표. 이번 주 무슨 요일은 뇌파 분석하는 시간. 그다음 더 들어가서 참여자 하고 이 참여자가 다음 주에는 기초활동. 이분은 뭐 정석. 이렇게 해 보시는 걸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AI를 썼는데 이런 질문들이 나왔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뇌가 반복하다 보면 감이 와요. 딱 봤는데 우울증이야. 그러면 우울증 뇌파 상담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이게 딱 감이 온다고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자꾸 AI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스터디 예, 참여자 기록부입니다. 1주차 날짜, 참여자 이름, 출석, 실습 참여, 질문 제출, 피드백 내용, 담당 강사 박병부터 있었는데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네. 치면 얘가 이렇게 나와주고 저는 이걸 AI 넣어가지고 캡처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아시죠? 스터디 일지 작성, 이름 날짜, 오늘 배운 핵심 내용, 기억에 남는 사례, 오늘 실습 해석 포인트 요약, 질문 또는 혼란스러웠던 부분, 실생활 적용 아이디어, 고객 상대로 쓸 수 있는 표현, 다음 스터디 전까지의 목표 보습할 내용, 스터디 일지입니다. 이렇게 참여하시고 개인적으로 작성하시고 그래서 매주 날짜 시간 정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과제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좌뇌, 우뇌, 저 베타파가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챗 GPT 했던 것을 링크 주소를 보내주시거나 복사해서 그냥 올려주세요. 두 번째는 팀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날짜 해서 뭐 할 건지 정하시고 발표는 무조건 개인별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한 달, 두 달 뒤에는 일취월장하실 거예요. 네. 끝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챗 GPT, 파나토스 챗 GPT를 활용해서
BQ2를 캡처해서 집어넣고 질문 던져서 어떻게 답변이 쫙 나오는지 그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오늘 할 일은 챗 GPT 가입. 맞죠? 네. 파나토스 챗 GPT 가입. 하고 개인 과제. 거기다가 좌뇌 저 베타파가 강하면, 우뇌 저 베타파가 강하면 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느낌은 공부할 거 없다. 끝났다. 그리고 뇌파 상담 오면은 10분 동안 훈련시키고 나는 10분 동안 어떤 질문을 거기다 던질 것인가. 개인별로 그거만 딱 짜시면은 한 달, 두 달 하시면은 정말 대한민국 1등. 이렇게 하신 분이 없습니다, 지금. 딴 데는 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어떤 질문까지 가능하냐면 학생들 있죠? 진로 적성 알려줘. 이런 뇌파 상태로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에 갈지 알려줘. 결혼 못한 친구들은 나는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하는지 알려줘. 그럼 쫙 나오죠. 그러다가 여자 얼굴 그려줘. 하면 또 이미지가 딱 만들어줘요. 아니, 이걸 믿지 말고 참고하라는 거죠.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는 거지. 이게 종교가 아니잖아요, AI가. 그래서 막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들이 오면 이 뇌파 상태를 봤을 때 나 치매 올 건가 안 올 건가? 내가 퇴행성 뇌전 올 건가 안 올 건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변하기가 그렇잖아요. AI다 그냥 바로 질문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AI가 딱 답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보다 고객은 AI를 믿어요. 예. 막 질문하셔가지고 AI랑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카톡 내용 예, AI 활용하는 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요 과제 오늘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꼭 챗GPT 가입하십시오. 공부할 양,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양이 한 90%는 완전히 줄일 겁니다. 예.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터디 딱 팀별로 하시면 챗 GPT부터 하십시오. 활용하는 것부터.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녹화를